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입니다. 2024년에 들어와 금융주들의 주가가 오랜 기간 박스권을 깨고 높은 상승을 보인 바 있습니다. 과거부터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이던 금융주들이 사상 최고치 주가를 기록하는 것을 보며 지금 사도 괜찮은가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1분기 KB금융에서 발표한 실적을 토대로 지금 괜찮은 주가 수준인지와 더불어 주주환원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024년 1분기 KB금융의 전체적인 경영실적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 491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0%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이자이익은 10% 넘게 증가했으나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이 크게 감소하면서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영업이익 경비율로 불리는 CIR이 30%대로 낮아지면서 견조한 핵심 이익 성장과 그룹 차원의 인력구조 개선 및 비용관리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BIS 비율은 16%대를 기록하였고 CET1 비율도 13%를 넘기며 안정적인 자본적 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ELS 손실보상 비용 등으로 실적이 악화되긴 했으나 은행과 비은행 부문의 균형 잡힌 성장을 바탕으로 비용 효율화 및 리스크 관리를 잘한 것으로 평가받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핵심 자회사인 국민은행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은행의 2024년 1분기 순이자이익은 2조 5,529억 원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8.8%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수료 이익은 비슷한 흐름을 보였지만 기타 영업손익이 적자를 기록하며 총영업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신탁 수수료는 크게 감소하였고 방카슈랑스, 뱅킹 업무로 얻은 수수료 이익은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나 영업외손익 적자가 심해지면서 당기순이익은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은 증가폭이 둔화되며 소폭 성장하는 데 그쳤고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고르게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기업대출도 소폭 성장하는 데 그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로 인해 순이자 마진은 23년 4분기 대비 4bp 증가한 모습으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KB증권을 살펴보겠습니다. KB증권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상품 운용 손익은 크게 감소했으나 수탁수수료, IB 수수료 등 전반적으로 수수료 수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당기순이익은 40%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객들의 위탁자산과 WM 자산이 모두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WM 자산을 보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보니 채권의 비중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KB손해보험을 살펴보겠습니다. KB손해보험도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당기순이익이 15%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험료 수익이 증가하였고 보험 영업손익도 손해율이 낮아지면서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 영업손익이 크게 감소하였지만 적자를 기록하지는 않았고 CSM도 증가하는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율이 낮아지면서 CSM이 증가하는 것이 향후 실적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것을 대변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KB국민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KB국민카드는 당기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0%에 가까운 증가를 보였습니다. 영업수익은 소폭 증가했으나 영업비용을 효율화하였고 일반 관리비도 효율적으로 개선을 시켜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카드 이용 금액은 23년 4분기에 비해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할부, 카드론, 현금 서비스 등도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를 보일지는 의문인 상태입니다. 다음은 KB라이프생명을 살펴보겠습니다. KB손해보험은 이름 그대로 손해보험이고 KB라이프생명은 이름 그대로 생명보험사입니다. KB라이프생명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입보험료는 증가했으나 투자 영업손익이 크게 감소했고 손해율도 소폭 증가하면서 순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여력 비율은 300%를 넘기며 자본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평가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KB금융은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크게 감소하였고, 이러한 이유는 ELS 관련 고객 보상 비용을 충당부채로 인식한 원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 손해보험, 카드 등 주요 비은행 계열사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등 여전히 견고한 체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CIR은 전분기 대비 하락하며 비용 효율화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고 충당금은 충분히 쌓여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BIS 비율과 CET1 비율은 23년 4분기에 비해 하락했으나 비용 효율화와 높은 시장 경쟁력으로 충분히 다시 상승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순이자 마진도 안정적으로 2%에 가까운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대손 비용률도 예상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모습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B금융의 배당 정책에 대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인 배당 총액 기준 분기 균등 배당을 도입하면서 현금 배당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 3천억 원으로 연간 1조 2천억 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할 계획이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병행하여 주주환원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ELS 배상 문제로 2024년 1분기 순이익이 크게 감소했고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인해 2024년 2분기부터 수익성이 훼손될 것으로 보이지만 자사주 매입 및 소각과 현금 배당을 포함하여 40%가 넘는 주주환원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KB금융의 주주환원 정책은 계획대로 이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도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KB금융의 2분기 실적이 1개월 이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분기 실적까지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4년 1분기 KB금융의 실적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